안녕하세요, 변두 매니저입니다. 2024년 2월도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올해 코스피는 참 다이나믹했죠. 1월에는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진 국가 중 하나였고 2월에는 또 많이 오른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증시가 올해를 시작할 당시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월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는 데에는 외국인의 역할이 컸었죠.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만 올해 들어서 누적으로 10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말부터 외국인이 무섭게 사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가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2월 들어서 이 정책이 좀 더 구체화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고, 명칭도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펴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알려졌죠. 이 정책이 알려지면서 외국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적극적으로 샀었던 이유는 이미 외국인들은 비슷한 정책 효과를 일본에서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지금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계열 차트를 좀 짧게 해서 최근 5년으로 보면 2023년 2월까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3월 달서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오늘 역사적 전고점을 뚫었는데요. 2023년 3월 달서부터 일본 증시가 상승 추세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일본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증시 부양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고, 자세한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저PBR 회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고, 주주 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주 환원에 관심이 없었던 일본 기업들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 계획 등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하면서 증시가 작년 3월 달서부터 레벨업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은 증시 부양책이 발표된 건 1월 말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알려진 3월 이후서부터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유입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증시가 상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딱 1년 전 일본이랑 지금 한국이랑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정책을 성공 케이스로 보고 일본과 비슷한 정책 방향성으로 발표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외국인도 이런 정책 효과를 일본에서 딱 1년 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특히 또 저PBR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한국 증시를 반등시켰었던 강한 테마의 주인공인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요즘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기는 합니다. 아마 4월 총선을 앞두고 모든 이슈에 대해서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라는 식의 정책 발표들이 많기는 한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만 본다라고 하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죠. 크게 보면 이번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개편, 그리고 상법 개정, 그리고 그 이외에도 투자 절차 편의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는 멀티플이 낮은, 그러니까 저PBR 회사들에게 기업 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회사의 전략을 공유하게 하고,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들한테는 세제 지원 방안, 물론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하면 그 금액만큼을 비용 처리하게 해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게 이렇게 기업한테 페이버를 준다던가 이런 방안이 지금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심사를 했을 때 정부의 정책에 맞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로만 만들어진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ETF로 상장해서 ETF를 판매한다던가, 그러니까 수급을 유도해서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미죠. 반대로 이 정부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게끔 한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이랑 얼마나 새로운 내용들이 더 포함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한 것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저PBR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인 거죠. 저PBR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은행, 보험, 증권, 자동차, 지주, 유틸리티, 그리고 유통 같은 회사들은 주가가 1월 말부터 이 정책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주가가 빠지는 현상, 우리가 셀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셀온 현상을
상승장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보면 정부 정책이 발표한 1월 이후서부터 저PBR 회사들의 주가가 좋았는데 이때 상승폭은 한 15%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조정을 받았는데 일본 증시는 사실 3월까지는 박스권이었고 3월 달서부터 증시 자체는 본격적으로 상승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3월부터 상승을 주도한 수급 주체도 바로 외국인이었고요. 일본 사례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저PBR 회사들은 2월에만 적게는 10%, 많게는 50% 넘게 상승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단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정받은 이후에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중장기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일본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큰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큰 상승의 주도는 저PBR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세부 정책을 이행하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정책에 효과가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러면서 그거를 따라 들어오는 수급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길게 보면은 작년 3월과 4월에 보였었던 조정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지금 와서 보면. 오늘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니까 1년 전에 있었던 그 3, 4월 달이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새로운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오히려 4월이나 5월 달 이후서부터 하반기서부터는 이 정책 효과가 더 크게 진행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이 공개가 되면서 이 정책에 따른 주가 영향은 결국 얼마나 정부 정책에 맞춰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발표되고 있는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쭉 보면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도 좀 늘리고 있고 자사주를 그냥 매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각도 같이 한다는 공시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업들은 이번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이미 행동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상장 공기업, 예를 들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그리고 이제 한전 KPS 같은 이런 상장 공기업들의 경영평가에도 얼마나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노력을 했는지를 평가 대상에 이제 포함시킨다고 했으니까 아마 시가총액이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책 기대감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증시로 유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계속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는 거, 그리고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비과세 한도도 높인다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개인들의 수급을 증시로 가져오겠다라는 의지인 것이죠. 상법을 개정시켜서 이사의 책임도 강화시키고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을 구조적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매우 세밀하게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한국의 수출주도 안 좋았고 내수들도 모두 다 힘들었었죠. 하지만 올해는 턴어라운드 해입니다. 올해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작년 대비 70%나 좋아집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돋보이는 실적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한국 코스피죠. 그리고 물론 아직 추정치이긴 하지만 2025년도 내년에도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올해보다 23% 성장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내년에도 보면 다른 이머징 국가보다도 높은 실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이랑 상관관계가 높은 미국 제조업 경기도 긴 부진을 지나고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아마 다음 달에 발표되는 2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거의 2년 만에 기준점인 50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반등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한국의 수출 경기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함께 상향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코로나를 지나고 동학개미 운동 열풍이 불면서 3,300을 넘어섰었죠. 그때가 역사적 신고가였습니다. 그 뒤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둔화 때문에 2,200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제 중간 지점이 2,600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일본도 딱 1년 전에 증시 부양 정책을 발표한 뒤에 1년 만에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역사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단기세론 조정을 잘 소화를 하고 1년 뒤에는 우리 증시도 전고점인 3,300을 넘어서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